음, 혹시 교재 같은 게 있나요? 네, 오늘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음, 우선은 교재는 저희가 따로는 없고요. 명리학개론 3권을 필사를 할 거예요. 창건 선생님 책 중에 명리학개론 3권을 필사를 할 거고, 예습을 크게 하진 않으셔도 되세요. 대신에 그 필사를 이제 매일 이렇게 손으로 적는 연습을 좀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제 수업이 끝나면은 그날 했었던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동영상으로 이제 그 녹화를 해서 저희 참가하시는 분들 복습하실 수 있도록 이번 기수가 끝나는 동안까지 그 링크 걸어가지고 공유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자료를 파일로 정리해가지고 같이 또 공유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동영상 자료랑 문서 파일 같이 보시면서 복습하시면 되시고, 예습은 따로 없고 복습이 그날 사주 임상하는 거예요. 음, 사주 임상도 처음부터 어렵게 시작하는 게 아니고 이번 주에 배웠던 내용만 가지고 임상하고, 일주일 동안 또 임상하고, 또 다음 주에 배운 내용 한 가지 더 해가지고 그 두 가지 내용으로 또 임상하고, 이런 식으로 주차별로 계속 임상을 양을 조금씩 늘려 나갈 거예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미 선생님, 정소영 선생님, 박지연 수레 선생님, 박병옥 선생님, 신민 선생님, 이렇게 다 모이셨네요. 으아, 반갑습니다. 박병옥 선생님, 혹시 말 잘 들리시나요? 제 목소리가? 저기 그 화면에 그 하단 왼쪽에 마이크 버튼을 누르시면 소거를 하실 수 있어요. 예, 예. 이제 네네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됐습니다. 예. 와, 이제 다 들어오셨어요, 저희가 이렇게 지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분이 아니구나. 일곱 분, 다섯, 일곱, 여덟 분 맞네요. 저희 이렇게 여덟 분이 이번 또 3개월 동안 같이 함께 하실 저희 사주혁명 2기 멤버입니다. 이렇게 참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박병욱 선생님도 이제 그 전에 공부를 좀 하셨었다고 들어서 저희가 아주 초급부터는 나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아주 초급이라는 것은 천간 10개랑 지지 12개 외우는 거를 저희 아주 초급이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렇게 외우는 것부터 시작은 안 해도 되는데, 저희가 이번 과정은 잠시만요. 이번 과정은 모든 것을 처음 한다라는 개념으로 아주 초보자의 마음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사주 뽑는 거부터 육식갑자 적는 거, 그리고 뭐 삼합, 방합, 육합 이런 합의 개념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요. 저는 그 덕흠학당이라고 하는 그 창광 김성태 선생님께 제 사주를 처음 배웠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 밑에서 지금 16년째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부한 시간이 오래됐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고 실력이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제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시간은 오래됐지만 정말로 공부를 제대로 시작한 지는 불과 몇 년이 안 됐고 한 2년, 3년 정도가 이제 됐던 것 같고요. 그동안은 오랫동안 시간을 그냥 이렇게 보내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듣고 또 듣고 뭐 이렇게 그냥 TV 드라마 보듯이 강의를 계속 접해왔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는 요가 명상을 계속 어렸을 때부터 강사로 활동을 했었고요. 요가 강사로 어렸을 때부터 활동을 했었고, 음, 지금은 기업체에서 건강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제 임직원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그러한 업무를 회사에서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의를 시작한 지는 재작년부터 강의는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상담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지금 한 만 2년 정도? 2년에서 3년 정도. 그 전에도 간간히 상담을 하긴 했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상담은 안 했었었고요. 회사를 또 다니고 있었고, 그래서 상담을 시작한 거는 이제 한 2년 됐습니다. 그리고 강의와 상담, 그리고 회사 업무를 같이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업을 오래 듣는다고 이게 실력이 높아지지 않더라고요. 절대로. 정말 중요한 거는 상담을 해야 되겠고요.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상담에 필요한 연습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 사주역학이라는 게 그 사람의 삶을 이해하고 또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또 해보면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고 그런 역할을 하는 업인데, 이게 실제 상담을 안 하면서 이걸 공부한다는 것은 한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상담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상담을 하기 위한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구나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매일 사주 임상 하기, 하루에 사주 하나씩만, 그거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뭐 한 30분이면은 되는 내용인데 그걸 그렇게 안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사주 임상을 하고 그 다음에 필사를 하기를 했었어요. 그 명리학개론 창강 선생님 책을 손으로 받아 적기, 그 3권을 다 필사를 했었습니다. 3권부터 해가지고 2권, 1권까지 해서 필사를 다 했었고요. 요 두 가지를 한 100일 정도를 꾸준히 하다 보니까, 필사하고 사주 임상하기를 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사주를 이렇게 적어 놓고 할 말이 좀 생기더라고요. 미리미리 적어 놓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상담을 시작을 해도 되겠다, 할 말이 생기니까. 그렇게 해서 100일 동안 계속 하다 보니까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상담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이 내용을 저는 블로그에다가 계속 올렸었거든요. 블로그는 뭐 누가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상관없이 그냥 블로그에다가 그날 임상했던 거랑 그리고 필사 손으로 적었던 거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냥 올리기 시작을 했었죠. 요거를 100일을 딱 하고 나니까 이제 상담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상담을 하나 둘 하다가 보니까 또 좋은 기회에 이렇게 소개가 되기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어디 블로그에도 안내가 되고 뭐 카페에도 안내가 되고, 이렇게 저도 제가 의도치 않게도 이제 자연스럽게 홍보가 전달이 됐고, 그러면서 상담 분위기가 이제 엄청 많아졌어요. 굉장히 많아지고 주 업무인 회사보다 더 바쁘게 이 상담 업무가 더 많아지기 시작을 했었죠. 그게 이제 한 2년 정도 됐는데,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제가 했던 공부한 내용은 청강 선생님 강의를 바탕으로 오랫동안 계속 이렇게 기록하고 모아놨던 자료들을 좀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그 상담 양식을 작성을 해서 매일매일 그걸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임상이랑 필사를 시작을 했죠. 그걸 3개월 동안 하고 나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상담도 할 수 있게 되고, 또 고객에 대한 피드백도 굉장히 차곡차곡 쌓이고, 이제 손님들이 입소문을 막 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방법으로 수업을 하면 되겠다라는 게 자신감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지난 첫 번째 기수 사주혁명을 해서 1기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1기한 분들이 이 내용으로 제가 했던 공부 방식 그대로 이제 전달을 드렸고, 제가 알고 있는 걸 모두 다 이렇게 다 쏟아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상담을 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렸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이 과정을 없애지 말자 해서 2기, 지금 이 과정을 계속 기수별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사주혁명 기수를 마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상담을 할 수 있는 형태까지 제가 꼭 만들어 드리고 싶은 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던 방식 그대로를 다 넣고 그 방식으로 상담을 하다 보니 어떤 형태까지 나오냐면, 제가 화면을 한번 공유해 드려 볼게요.
요게 이제 제 사주인데요. 화면 보이시죠? 네. 저는 77년 10월 24일 묘시 출생했고요. 경사, 경술, 갑인, 정묘 사주예요. 지금 현재 을사대운 가고 있고요. 하다 보니까 지금 팔품이라고 하는 계절적 변화, 환경에 대해서는 유술월에 출생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사주의 희신이라고 하는 희신배합이라고 하는 그 계절에 합당한 오행은 정무신임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무신임갑 이렇게 그 필요한 계절의 오행에 내가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를 일단 딱 적고요. 그리고 지지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해당하는 여기 정무신임갑 적어놨네. 해서 정신이라고 하는 정화와 신금이라고 하는 재련이 필요하고 간목 정화라고 하는 인화, 신금 임수, 신임이라고 하는 도세, 그다음 무임이라고 하는 그 제방, 임갑이라고 하는 전수 이런 것들을 사주에서 찾을 수가 있고 그 해당하는 뜻을 알게 되니까 그러한 역할을 언제 하는 겁니다라는 말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정화신금 그러면 요거 정금이 정화라는 하는 운이 들어오게 되면은 재련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되겠죠. 우리가 병신정유년 해가지고 시작이 됐죠. 그러면 재련은 내 능력 가치를 높이고 상승시키는 때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정신 그 다음에 요게 신금이 지난해 2021년까지 이어졌죠. 그러면은 정화라고 하는 2017년부터 21년까지 재련을 하는 시기구나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시기에 아까 연습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어요. 정유년부터 해서 정유, 무술, 기해 이렇게 해가지고 사주 연습을 하고 훈련하고 이 과정을 거쳤고요. 그리고 갑정이라고 하는 것은 더 높은 전문성을 만드는 시기인 거고요. 신임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능력을 외부로 전달하고 알리는 역할을 하는 건데 저는 사주에 임수가 없어요. 없다 보니까 이게 지난 기해년이죠. 기해년부터 술에게 필요한 임수는 해에 들어가 있어요. 이제 지지에 술이 있기 때문에 신금이 지지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쓸 수 있는 운은 지지에서 만날 때부터 사용하게 되는데 그게 기해년 2년 전이었죠. 그래서 이때부터 제 가치를 외부로 알리게 되는 상담을 시작하게 되는 그리고 강의를 시작하게 되는 게 바로 19년부터 시작이 됐었고 또 올해가 이제 이민년이 시작이 되니까 임수가 천간에 투간이 되죠. 그러면은 신임이라고 하는 외부로 알리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구나. 하지만 사주에 원래 수가 없다가 운에서 만난 수인이 내가 혼자서 이것을 알아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 부족한 능력을 상대에게 알리게 되고 상대에게 지키게 되고 상대와 협업하게 된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조직이나 협조자, 협력자와 이렇게 같이 연대하는 시기가 되겠구나라는 게 올해 일일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내 능력, 음양오행 중에 그 계절적 기운을 나의 실력과 재능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시기인데 이것을 사주에 적용할 수도 있고요. 또 격과 육신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사회적인 역할과 지위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사람들 사이의 관계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또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간의 특징, 그 다음에 병약해서 일간이라고 하는 간목의 특징과 병약이라고 하는 사주의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개선시켜 나가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풀어서 다시 한번 공유를 드리면 이거는 제가 정리한 상담 양식이에요.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상담을 해야겠구나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이 양식도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같은 거고, 잠시만요. 열려 있었네. 이거를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찾았습니다. 자, 이제 요거예요. 그래서 제 사주를 쭉 해가지고 일간의 특징, 간목일간이라고 하는 일간의 특징, 또 일간 이전에 양간과 음간을 나눠서 그 음양의 큰 차이부터 먼저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일간의 특징이 무엇이고 거기에 따른 장점과 단점이 이렇게 있구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팔품이라고 하는 태어난 월을 바탕으로 자연적 환경이 어떻게 구성됐는지를 파악을 해서 내가 속한 계절의 특징과 거기에 필요한 능력들, 그리고 내가 갖추고 있는 그 음양오행의 배합을 통해 나의 자질 개발과 실력에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논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장단점, 그리고 병약이라고 하는 부분에 따라서 이것이 내가 잘하는 부분과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고 그거에 따른 실수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조화와 조후라는 것을 통해서 제가 마인드 컨트롤이라든가 아니면 사람 사이의 관계력, 어떤 정신적인 멘탈 케어 능력들에 대한 부분을 또 논할 수가 있고요. 병약에 대해서는 저는 화다금소라고 하는 병약, 금다목절이라고 하는 병약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병약에 따른 특징을 또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역시는 저는 상관격인데 그 상관격의 개인 생활적인 특징과 그 다음에 사회생활적인 특징을 통해서 사는 모습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력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격국을 통해서 이제 사회적 틀과 가정적 틀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고 사회적인 지위, 부귀, 빈천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을 통해서 일간을 기준으로 한 그 설기라는 부분을 통해 어떻게 이 한 해를 준비를 하는지, 그리고 재관 쌍미의 론에 맞춰서 이 사회적인 환경에 내가 어떻게 맞춰가는지에 대한 세운 보는 부분까지 이렇게 쭉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격국, 세운 쭉 해가지고 다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정리했던 내용들이 실은 저희가 이 3개월 동안 배운 내용들을 그대로 붙여넣기 한 거예요, 제가. 그러면은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 이렇게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내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이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려볼게요. 저희가 3달 동안 공부할 목차입니다. 저희 카페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계속 올려드릴 거고요. 이런 내용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커리큘럼은 이 내용이에요. 오늘은 첫 번째 수업으로 오리엔테이션, 과정 소개를 할 거고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사주 임상을 하실 수 있는 일간의 특성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일간별 특성이 무엇인지, 그러면 천간의 의미를 알아야 되고 일간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3주차에는 팔품, 이제 천간이라고 하는 기운을 바탕을 알고
일간의 특성을 얘기할 수 있고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지지의 특징인 팔품, 이 계절의 의미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계절에 갖는 뜻과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거기에 잘 맞추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팔품은 2주로 나눠서 정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 주에는 조화와 조후라고 하는 어떤 미리미리 준비하는 모습, 환경에 대한 적응력, 자기 어떤 관리, 마인드 컨트롤 이런 능력들에 대해서 환경적 복덕도 들어가 있죠. 조화와 조후에는. 그리고 지지의 합충 변화, 월지를 중심으로 하는 환경적 특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월지를 바탕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합과 충에 따라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지의 마지막으로는 병약, 이제 계절별 특징과 계절의 태과불급이라고 얘기하는 한겨울의 금한순행이라던가 아니면 한여름의 화다목구, 화다목분, 화다금소라는 부분이라던가 이제 뭐 목다수축, 봄이라고 하는 목다수축, 가을이라고 하는 금다목절 뭐 이런 것처럼 그 계절마다 있는 그 팔품에 따른 병약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결 방법이나 주의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총 6주 동안 일간의 특성부터 지지의 특성 그리고 지지의 이 변화까지 해서 6주간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육신으로 넘어갑니다. 육신을 통해 가지고 육신의 특징, 그 다음에 육신의 구성 요건 2주 동안 진행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격국을 또 2주 동안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실전 상담 방법으로 세운을 상담하는 방법, 올해 어떤 운인지 그 설기와 재간쌍미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고 방법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사항별 상담법, 애정운이 어떻습니까? 금전운이나 합격운, 건강운, 뭐 투자운 뭐 이런 거 막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 어떠한 기준으로 설명하고 그리고 상담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앞으로 3달 동안 해야 될 것 중에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일단은 필사 그리고 임상 이거는 매일 해야 되는 걸 뜻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새벽 기상 모임을 하고 있어요. 1년이 지금 딱 지났고요. 1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요가와 명상 수업을 제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참가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나오셔서 아침을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저희가 그 미션을 드리고 있어요. 이 3가지를 100% 다 완수하시는 분들께는 마찬가지로 그 전액 장학금으로 환급해 드릴 거고요. 제가 그렇게 공부했던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분들께는 분명히 그에 따른 보상과 대가를 지불해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지난 기수에도 통과를 못 하셨어요. 한 분이 아주 너무나 열심히 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좀 병원에 가실 일이 있어가지고 집안일 때문에 그래서 새벽 기상을 한동안 못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통과를 못 하셨었는데 아무튼 어렵습니다. 새벽 기상 너무나 중요하고 저희는 뭐 이걸 취미로도 배울 수도 있지만 이 사주혁명 과정은 상담을 하기 위한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상담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삶을 인생에 대해서 논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그 제안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내 자체가 그런 것들을 할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감히 다른 사람의 삶을 논하겠습니까? 지금 부족하더라도 내가 개선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게 당연하고 내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만들 때 그때서 상대방에게 조언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제가 저 스스로를 관리하지 않고 망가뜨리면서 살면서 똑같은 말을 했을 때
고객이 그 상담을 받으시는 분이 전혀 공감을 못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이 안 통하겠죠. 하지만 제가 틀린 말을 하더라도 제가 제 스스로를 자꾸 개선하고 노력하고 나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상황이라면 제가 아무리 잘못된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 말에서 도움을 받고 혹은 힐링을 얻고 그럴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은 이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나 자신을 컨트롤하고 관리해 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새벽 기상을 추천을 드립니다. 저도 아침에 전혀 못 일어나는 스타일인데요. 억지로 막 하고 있어요. 힘들지만. 그리고 우리가 흔히 시간이 없다라는 핑계를 많이 대지 않습니까? 다 시간이 없거든요. 다 바쁘고. 그러면은 누구는 공부를 하고 누구는 또 공부를 안 할 텐데 이거는 상대방한테는 타인에게는 말할 수 있는 핑계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 나 바빠서 지금 너무 힘들어서 지금 어렵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나 자신한테는 할 수 없는 핑계가 아닐까. 바빠서 힘들어서 어려워서 못했다라는. 그래서 새벽 기상을 통해서 시간을 확보를 하시고 그래서 그 시간에 공부하고 임상하고 필사하시는 걸 하셨으면 좋겠고 또 새벽 기상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저녁 시간을 관리하게 됩니다. 약속을 줄이게 되고 또 불필요한 약속을 줄이게 되면 저녁 시간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생기기도 하고요. 이것을 딱 100일 동안, 이 3개월 동안 한번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오랜 기간 10년, 20년 공부한다고 해서 이것을 알 수 있는 학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기간에 확실하게 집중적으로 학습하고 훈련을 체계적인 학습과 그리고 훈련을 집중적으로 했을 때 가능한 일이었고 저도 그것을 스스로 이제 체험을 하면서 이거 꼭 필요한 과정이구나. 그 제가 정화경금이라고 하는 재련이 아주 잘 되거든요. 저는 훈련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함께 도사로 만들어 드리기 위한 훈련 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잔소리는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제 해야 할 부분들을 같이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이고, 잘못 들었다. 자, 첫 번째로 설명드릴 부분은 우리가 이번 주에 해야 될 게 사주 20개를 모으는 건 거예요. 원래 한 30개에서 50개 정도를 할 예정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먼저 이거 잘 안 써진다. 사주 20개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사주 20개인데 이 20개는 내가 잘 알거나 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일간별 10개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팔품이라고 하는데요. 자축월생, 임묘월생, 묘진월생, 사오월생 이렇게 해가지고 8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사주 20개를 먼저 잘 아는 사람 위주로 준비를 해주시고 우리가 요거를 다음에 이제 격국을 나갈 때는 이제 격별 이제 10개가 필요해요. 또 10개의 사주가 필요해서 총 20개 플러스 10개 해가지고 30개의 사주를 집중 임상을 할 거예요. 많이 임상을 많은 사람을 하는 게 처음에는 도움이 전혀 안 되고요. 같은 사주를 확실하게 알고 연상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30개를 딸딸딸딸 외우는 정도까지 만드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주 20개, 일간별, 간목일간, 을목일간, 병화, 정화, 일간별로 10개와 그 다음에 지지, 자축월, 임묘월 8개 해서 20개를 먼저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간목일간 하면은 이 사람이 딱 떠오르는 거고요. 선비적이고 교육적이고 어떤 다른 모양을 갖추려고 하는 모습 이런 이미지가 딱 연상이 되게
자축월 생하면은 이 사람이 딱 떠올라가지고 이 자축월이라고 하는 정신적인 거, 전통적인 거, 사상, 교육, 문화, 예술, 창의적인 거, 지적인 거 추구하고 지혜로움을 추구하고 이런 것들이 연상이 딱 드는 거야. 아, 이 사람은 간목일간의 자축월. 저 같은 경우는 간목일간의 유술월 이런 게 딱 연상이 되면은 그 사람의 이미지와 이 사주의 뜻과 이것이 자연스럽게 매칭이 되면서 연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새로운 사주를 푸는 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요. 처음에는 이 사주만 계속 보는 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 후에는 이 30명에 대한 사주를 딱 머릿속에 외워지는 건 거죠. 누구 하면은 사주가 딱 떠오르게, 그리고 그 특징이 알게. 그래서 이 특징에서 필요한 오행이 뭔지 연상이 되고 이 사람이 뭐가 있고 뭐가 없는지, 육신에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격에서는 이 사람이 어떤 운인 건지 이게 막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돌아가게 만드는 딸딸딸딸 반복 학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필요한 거는 사주. 이번 주는 사주 임상을 따로 안 하셔도 되고 이번 주에는 사주를 20개 혹은 30개도 괜찮아요. 준비하는 거. 이게 첫 번째 숙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필사. 이번 주 필사는 명리학개론을 바로 안 들어갈 거예요. 명리학개론을 준비해 주시면 돼요. 명리학개론, 명리학, 학개론 3권. 3권을 서점에서 구매 가능하세요. 그래서 온라인에서도 구매 가능하시니까 명리학개론 3권을 준비해 주시고 다음 주부터 필사는 하루에 2페이지에서 3페이지 정도 가량 매일 필사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요 임상 대신에 그 필사 대신에 뭘 할 거냐면요. 60갑자 깜지라고 하죠. 빽빽이 이것을 할 거예요. 갑자, 을축, 병인, 종묘, 무진기사, 경호심의, 임신기유, 갑슬, 해병 이렇게 해가지고 병자정축, 무인기묘, 경진신사, 이모기미, 가시 이렇게 줄줄줄줄 외울 수 있도록. 그래 저도 처음에 이게 막 익숙해지기 위해서 막 걸어다니면서도 외우고 속으로도 외우고 막 기도하듯이 막 딸딸딸딸 외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일단 손으로 쓰는 연습. 갑자, 을축 해가지고 개해, 임술 개해까지 이것을 종이에다가 빽빽이 계속 적으시는 거예요. 적으면서 쓰고 읽고 요 내용이 머리에 막 딱 박히게. 나중에 요게 계속 외우면은 나도 모르게 줄줄줄 막 순서대로 막 나와요. 그러다가 이게 잘 되면은 이제 반대로 외우는 거. 개부터 거꾸로 가는 개해 임술 해가지고 반대로 해서 다시 갑자까지 돌아가는 거꾸로 외우는 연습도 하고요. 또 상생상극 연습도 해요. 수생본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문 목구토 토국수 이런 식으로 계속 상극을 입에 달게.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막 이게 툭툭툭툭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로 숙련 숙달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 주에는 60갑자 외우기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속으로도 되뇌우고 손으로도 써서 이게 머리에 딱 박히게. 그러면은 나중에는 이 60갑자의 몇 번째 60갑자 술이냐에 따라서 그 속해 있는 의미와 영향력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60갑자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60갑자를 외우는 게 이 두 번째 숙제예요. 첫 번째는 사주 모으기. 친하거나 잘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사주 20개를 준비하시고 두 번째로는 이 필사 대신에 60갑자를 이제 적고 외우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 숙제, 이번 주 숙제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사주 명리학에 대해서 이제 논하도록 할 건데요. 그 전에 여기까지가 오리엔테이션이고 이제 바로 넘어갈 건데 우선은 각각 저희 함께 하시는 이 7분의 자기소개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시고 앞으로 잘 함께 하자라는 의미로 인사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 2가지 정도로 짧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어떻게 참가하게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고 이것을 활용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혹은 편안하게 자기의 어떤 소개라던가 그런 걸 해주셔도 되는데요. 우선은 서로에게 인사 차원에서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로 우리 정소영 선생님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소영입니다. 저는 이제 기업에서 요가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음양오행에 대한 좀 궁금증이라든지 사주에 대한 전반적인 건 모르겠지만 호기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주혁명 이제 일기를 듣고 나서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2기까지 다시 들어서 조금 이제 기본적인 개념들을 습득하고 제가 꼭 잠깐만. 사주를 보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 사주는 내가 말하려면 이런 어떻게 성향이 하지? 있구나. 형 말은 된 거? 네, 또 그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을 조금 배워 나가기 위해서 좀 저는 긴 호흡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처음 할 때는 이제 필사하는 것만 집중했는데요. 그래도 조금은 시작보다는 나아지는 상태라고 믿고 이제 이기는 좀 더 여유 있게 하되 조금 이제 집중해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최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 사람들의 사주를 봐주는 정도까지 기본적인 거지만 봐주는 것까지 갈 수만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기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소영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소영 선생님은 진짜 가불병 정도 모르고 시작하셨어요. 지난 기수에. 자축인묘도 모르셨어요. 이렇게 시작을 하셨는데 단 이분이 꾸준히 하셨던 게 필사, 명리학기론 3권 필사를 매일 하셨어요. 하루도 안 빼놓고. 그래서 이번에 한 번 더 듣게 되시는데 이번에는 임상을 또 매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연습을 하게 되면은 지난 기수에서는 이제 명리학이 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다면 이제 실제적으로 임상하는 연습이 이번 기수부터가 될 거라 생각되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박종미 선생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종미고요. 처음에는 최사범님한테 사주 보는 게 제가 제 사주를 풀이를 듣는 게 재밌어가지고 예전부터 사범님이 한번 배워보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를 하셨는데 뭐 최사범님 계시는데 뭐하러 내가 배우나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변 분들에게 최사범님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주변 분들이 더 놀라워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나를 모르는데 나에 대해서 사주를 보면서 나에 대해서 잘 알고 파악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조언을 해 주는 걸 들었을 때 "너무 신기하다." 이런 후기가 한두 명씩 시작해서 거의 한 50명, 60명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주라는 거에 대해서 더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도 기초라도 한번 배워 봐야겠다.'라는 생각에 일기를 들었었는데 제가 일기 중간에 출산을 하는 바람에 후반부를 못 들었어요. 그래서 후반부를 다시 열심히 하고 열심히 다시 공부를 해 보고 전반부는 복습을 해 나가는 식으로 2기를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네, 박종미 선생님 소개 감사드리고요. 이번에는 좀 끝까지 완주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저희 박지현 수련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도 공부를 한 지는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항상 실제로 누군가의 사주를 봐주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아무것도, 내가 지금까지 뭘 배웠지? 뭘 하고 있었지? 나는 그런 되게 힘든 과정이 저한테 닥치더라고요. 근데 이제 최사범님의 이 사주 혁명을 일기를 같이 하면서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이 매뉴얼대로 이렇게 차곡차곡 하다 보면은 나도 누군가의 앞에서 배운 것을 그대로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를 일기에서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누군가와 함께 한다면은 게을러지지 않으면서 또 나를 다시 다듬어 가면서 또 한 번의 이런 과정을 거치면 전 과정보다 조금 더 수월하게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2기 다시 함께하게 됐습니다. 같이 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여기 계신 분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공부한다라는 건 거예요. 아마 이제 앞으로 같이 해나가시면 아시겠지만 같이 하시는 이런 멤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 틈에 이렇게 같이 섞이게 되면은 서로 이렇게 응원도 하고 동료도 되면서 하게 되는데 저 이번 기수 진짜 참 멤버가 너무 좋지 않나, 아주 열정적인 분들이 다 모이시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이번 기수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저희 대추고살님, 대추 선생님. 대추 선생님 잠시 아, 그러시군요. 통화 중이시군요. 자, 그러시면은 신민 선생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종교가 따로 없어서 힘들 때마다 되게 자주 사주를 보러 찾아다녔었는데요. 예, 자주 찾아뵙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제 그만 오고 좀 직접 공부해서 본인 스스로 좀 잘 이렇게 파악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를 좀 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좀 찾아보다가 또 우연히 최사범님 블로그를 저는 처음에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임상하시는 거를 한번 다 읽어 봤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분도 계시구나.' 또 하다가 또 이렇게 계속 보다 보니까 이런 카페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 기를 시작을 한 다음에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좀 아쉽다고 생각하던 차에 2 기도 곧 인제 시작한다는 얘기를 듣고 계속 벼르고 있다가 시작함과 동시에 신청을 했고요. 또 결과물까지 잘 내주시는 게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커리큘럼만 딱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도 되게 좋아서 열심히 참여해서 꼭 장학금까지 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꼭 신민 선생님 첫 번째 장학생이 되시기를 진짜 간절히 저도 바랍니다. 잘 찾아주셨고 이게 뭐 동영상 강의도 많고 유튜브 강의도 많고 요즘에 참 많은데 정말 필요한 거는 연습시켜 주는 게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이것을 숙련시키고 숙달시킬 수 있도록 연습을 시켜 드리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창강 선생님께 배웠던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서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전달 드리고 그것을 자기화가 체화가 될 수 있도록 숙련 숙달시키는 과정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마지막 자기소개 박병욱 선생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쪽 왼쪽에 마이크 모양이 있는데요. 그 마이크 모양을 누르면 말을 할 수 있고 해제되고가 설정이 됩니다. 아까 켜있던 걸 제가 꺼가지고 제가 곤란스럽게 만들어드렸. 음소거 해제 요청 오면은 네 하고 수락해 주시면 되세요. 괜찮으세요. 천천히 해주셔도 되세요. 아니면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소개 인사 듣기로 할까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이따가 마이크 켜지면 다시 한번 인사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음양우행 첫 번째 시간으로 음양우행, 명리학개론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명리학, 사주 명리학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태초의 우주에 이렇게 하나의 기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뭔지 몰라요. 그냥 하나의 기운이 있었대요. 우주에. 작은 원자일 수도 있고 혹은 행성일 수도 있고 기운일 수도 있겠죠. 그런 하나의 기운이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우리가 뭐 천지창조론이 일 수도 있고 빅뱅 이론일 수도 있는데 이 어떠한 폭발에 의해서 혹은 탄생에 의해서 이 두 가지 기운으로 하나의 기운이 두 가지 기운으로 나뉘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움직임이 생기는 건 거죠. 변화와 움직임이 발생했다. 그래서 태초의 하나의 기운인 일기에서 이제 두 가지 기운인 음양으로 바뀐 건 거예요. 하나의 기운이었다가 이게 큰 어떤 폭발이나 어떤 변화, 탄생에 의해서 음과 양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기운으로 발생했다. 그래서 여기 따뜻한 기운은 그것을 양이라고 하고 차가운 기운은 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이렇게 문자 기호화시켜서 표현을 하니 양이라는 것을 이렇게 병화라고 얘기를 했고요. 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차가운 기운을 임수라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양이 생기게 된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일단은 양의 기운인 병화와 음의 기운인 임수가 이렇게 생겨났다. 이 기운이 태초에 기운이 있었는데 이제 이러한 음양의 기운이 토라는 기운과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토를 만나게 돼서 이 토는 무토와 기토 똑같이 음양이 나뉘어지니 무토와 기토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음양이 이 지구의 기운인 토와 만나게 돼서 습한 기운과 조한 기운이 땅에서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따뜻한 기운은 계수라고 하는 습한 기운을 만들어냈고요. 임수라고 하는 한한 기운은 정화라고 하는 조한 기운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제 땅에서 탄생하게 되는 모습이죠. 따뜻한 기운인 계수, 습기를 이렇게 끌어올리게 되고 한한 기운은 정화라고 하는 조한 기운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화라고 하는 계병정임이라고 하는 음양의 기운과 한난의 기운, 조습의 기운이 이제 만물을 탄생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탄생된 만물이 목과 금입니다. 목과 금. 이 목과 금이라는 기운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목은 마찬가지로 갑을로 탄생이 되게 되고 금은 경금, 신금, 경신으로 탄생하게 돼서 이렇게 천간이라고 하는 10개의 기운이 탄생하게 돼요. 태초에 하나의 기운이 음과 양이라고 하는 한난의 기운이 나타나게 됐고 이 한난의 기운이 토라고 하는 지구의 기운과 만나서 계수라고 하는 습한 기운과 정화라고 하는 조한 기운이 됐고 그것을 통해서 목이라고 하는 간목, 을목이 탄생하게 되고 금이라고 하는 경금, 신금이 탄생하게 됐다. 그래서 요 내용 한난, 습조, 그 다음에 목금,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바탕이 되는 토, 이것이 천간의 탄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천간의 탄생이 그러면은 여기에는 병화,
여기에는 정화 이렇게 쭉 나뉘어가지고 그래서 여기 개수라고 하는 습한 기운이 그리고 임수죠. 임수. 그래서 여기서 정화라고 하는 조한 기운이 생겨서 목과 갑목, 을목이 탄생이 되고 경금, 신금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무토, 기토가 같이 배합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십천간이 생겨났고 이게 천간이에요. 하늘천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 지구에 만났으니까 땅의 기운이 생기겠죠. 땅의 기운이 이 한난조습 계절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 것 뜻한데요. 요게 난하고 습하는 그래서 여기에서 춘절과 하절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한한 기운의 이끔에 의해서 추절과 동절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추나 추동, 계절의 순환 상승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거에 따른 지지의 모습은 봄은 인묘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는 사오미, 추는 신유술, 동은 해자추 이렇게 12지지라고 하는 계절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간 10개와 지지 10개가 발생을 하게 된 건 거죠. 그리고 이 각각의 지지 안에는 천지인이라고 해서 그 지지라고 하는 땅에 사람의 기운이 들어가 있으니 이것을 천지인이라고 하는데 이 지지 속에 있는 지장간을 의미를 합니다. 사람이 활동하는 모습과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자부터 시작을 한다면 자, 추,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해서 자에는 임, 개가 이렇게 지장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축에는 개수가 이렇게 쏙 이어져서 개, 그 다음에 삼합돼서 발생하는 신, 그 다음에 원래 본기인 기, 토죠. 기토. 요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축 안에는 개신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토가 다시 인월로 전달되면서 요건 무토로 인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무, 병, 갑 이렇게 지장간이 되고 갑이 이렇게 다시 연결돼서 이어지니 묘 중에서는 갑, 을로 이렇게 지장간이 생기고 을이 다시 이렇게 연결되니 을, 개, 그리고 본기인 무 이렇게 발생이 되고 또 무토가 이렇게 넘어갔으니 연결돼서 무, 경, 병 이게 지장간이에요. 병이 또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병, 정으로 오중에 들어가고요. 미중에는 이게 정화가 또 연결되니 정, 을, 기. 그 다음에 신월에는 기토는 다시 무토로 연결이 돼서 무, 임, 경 이렇게 되고요. 또 경, 신. 그 다음에 신, 정, 무, 그 다음에 무, 갑, 임 이렇게 연결. 이 지지 안에는 지장간 하나의 기운이 땅 속에 머무른다. 그래서 이 지장간이라는 게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뭐 낯설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천간 10개 탄생의 하나의 기운이 변화, 큰 빅뱅에 의해서 한난이 따뜻한 기운과 차가운 기운을 통해서 이렇게 회전을 하죠. 우리 태극 그리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하나의 기운이었고 이게 두 번째 변화를 음양
이라고 해서 태극이 생기는 걸 뜻하죠. 이게 음양이 발생하고 음양의 기운이 한난조습을 만들게 되고 토와 만나서 한난조습은 목과 금이라는 것을 탄생을 시켰다. 그래서 갑을병정, 무기, 경신, 임계가 천간이 생겼고 이 지지의 그 기운이 만나서 계절의 변화를 생기게 하니 그것을 한난조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한난조습은 생장성멸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렇게 자연의 변화가 시작이 되었다. 그 자연의 변화를 또 문자화시키니 봄은 임묘진, 여름은 사오미, 가을은 신유술, 겨울은 해자축이다. 또한 그 하늘의 기운이 땅 속에 머금게 되니 그래서 자에는 임계라고 하는 하늘의 기운이 지장간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고 축에는 그 받았던 계수를 이어받아 계수, 신금, 기토가 지장간이 되고 이 노래는 무병갑이 지장간이 되고 이렇게 쭉 천간, 지지, 지장간까지 생기게 됐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간략한 이해 정도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에 따른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늘의 뜻과 이게 꺼진 거구나. 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시령이라고 얘기를 해요. 명략계론도 나오는데 시령이라는 것은 그 시간의 명령, 하늘의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명령이라는 것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의미인 건 거죠. 그 해야 할 일이 있으니 사람은 그곳에 적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게 계절의 순환 상세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바탕이에요. 우리가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사주를 공부를 하게 되는 걸 뜻합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가 앞으로 어떤 걸 공부하게 될 거냐면요. 큰 틀을 이해하는 게 먼저 중요해요. 공유를 하나 더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제가 정리한 상담 양식인데 상담 양식에는 앞으로 3개월 동안 배워야 될 내용들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주를 보는 것은 무엇을 보는 거고 어떤 것을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큰 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 큰 틀에 대한 이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첫 번째 하나는 음양오행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측은 육신입니다. 음양오행과 육신이라고 하는 두 큰 카테고리가 먼저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음양오행에서는 어떤 걸 판단하고 육신에서는 어떤 걸 판단할지에 대한 이해가 먼저 명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음양오행에는 계절의 기운이 들어가 있죠. 계절의 기운에는 그 만물의 탄생이 섞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정이 있죠. 물상의 변화가 생긴다는 걸 뜻해요. 사람은 그것을 이용하고 활용하고 적응해 가면서 살아야겠죠. 계절에 맞게. 그러니까 이 계절을 통해서 첫 번째 조하와 조후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이 전 계절에 해왔던 게 있습니다. 내가 가을에 태어났으면 여름에 한 일이 있어야 가을에 내가 이룬 게 있겠죠. 여름 없이 어떻게 가을만 있다고 해서 완성품이 생기겠습니까? 결실 결과 열매를 맺으려면 여름의 기운이 있어야 된다가 이것이 조화예요. 그리고 봄에 태어났으면 지난 겨울이 있었어야 지금의 봄이 있듯이 그러면 겨울이라는 기운이 있어야 된다. 봄에 태어나면 겨울은
가을의 기운이 또한 그 경험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뜻으로 이 그 전 계절의 기운을 가지고 있게 된다면 내가 미리미리 준비해 왔다. 그 과정을 겪어 왔다. 생활 태도나 생활 습관을 잘 만들어 왔다라는 것을 뜻해요. 반대로 그 전 기운의 계절의 기운이 없다면 그동안 준비한 게 없이 닥친 거니까 문제가 있겠죠. 미리미리 준비를 안 하는 모습과 생활 태도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을 조화, 음양오행의 계절의 기운에서 첫 번째 보고, 두 번째는 조후예요. 조후는 뭘 볼 때 하느냐? 이것은 춘분과 추분이라고 하는 절기, 이 계절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춘분부터 추분까지, 즉 봄에서 여름까지인 거죠. 이때 필요한 기운은 수라고 하는 차가운 기운이 있어야 중화가 맞아요. 절제가 되는 걸 뜻해요. 이 뜻은 이 임수라고 하는 기운을 만나게 되면은 더 좋은 환경을 만나게 된다라는 뜻이고요. 해수라는 것은 그러한 환경이 벌어진다, 혜택이 있다라는 의미예요. 거기에 경금이라고 하는 기운이 있으면은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인덕이 있다라는 의미고, 지지신금을 만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물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추분부터 춘분, 즉 가을 겨울의 기운에서는 필요한 게 따뜻한 병화의 기운이고, 그리고 간목의 기운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이것을 조후라고 합니다. 계절의 조화, 계절을 잘 골랐다라는 뜻인데요. 그러면 조화와 조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준비력과 생활 습관, 그리고 환경적 혜택과 인복, 이런 것들을 조화와 조후를 통해 알 수 있겠구나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팔품이라고 해서 계절의 특징입니다. 여기 이제 팔품을 여기다 써놨죠. 계절의 특징을 통해서 그 어느 계절에 탄생했는지, 봄에 태어났는지, 여름에 태어났는지, 봄이라고 하는 배우고 익히고 학습하는, 교육하는 그런 환경인지, 여름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성장시키고 조직을 관리하고 사람들 사이에 소통력을 키워야 되는 환경인지, 가을이라고 하는 전문성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조 생산하고 상품화시키는 환경인 건지, 겨울이라고 하는 그 가을까지 거둔 곡식을 모으고 다시 전달하는 창고와 같은, 그리고 거래와 유통하는, 전수하는, 이윤을 남기는 이런 모습이 겨울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계절의 특징을 이해하게 되고, 또 거기에 합당한 음양오행의 배합을 통해 거기에 필요한 오행이 갖춰져 있으면 그 능력을 잘 만들어 놓은 것인지, 혹은 그거에 반대되는 기운이 갖춰져 있으면 그 기운에서 다른 것을 변화시키면서 발전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팔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라고 하는데 환경 특징이 어떠한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큰 틀인 방학과 삼합의 모양을 통해 나의 생활 환경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게 되고요. 병약을 통해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잘못될 수 있는지, 개선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컨설팅할 수 있는 직접적인 부분은 병약에서 하게 된다. 여기까지가 음양오행에서 우리가 유추하고 알아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격우를 넘어가가지고 육신과 격국이라고 해서, 육신이라고 하는 큰 틀, 어떠한 식신생재, 상관생재, 관인상생, 살인상생이라고 하는 육신식을 통해 환경 모습이 내가 제조 생산인지, 거래 유통인지, 조직 관리인지, 리스크 관리 환경인 건지, 큰 틀에 대한 이해를 통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삶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고, 거기에서 나온 격을 통해서 부귀빈천이라고 하는 사회적 지위, 그리고 성공, 그리고 실패, 부족한 거, 공격받는 거, 그런 것들을 논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일간이라고 하는 나 자신, 나라고 하는 사람이 원하는 방향과 추구하는 성향은 어떤지 알게 되고, 그러면 나라고 하는 일간이 계절에 합당한지 격에 합당한지를 또 봐서, 계절에 합당하지 않다면 내가 임하는 자세가 어떻게 달라지는 거, 내가
계절에 합당한 일간이라면 그것을 순응하고 포용하고 술제에 따르는 모습이 있겠죠. 마찬가지로 격에서도 일간이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는지, 편관이라고 하는 힘든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일간이 무군하다, 비겁이 없다, 이랬을 때 어떤 일간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정관이라고 하는 조직 체계를 운영하고 관리하고 질서를 유지해야 되는 환경에서 일간이 근엄할 때 발생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일간론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운에 맞춰서 이제 팔품에 따른 세운의 역할은 무엇이고 격국에 따른 세운의 역할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까지 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사주명리학의 큰 틀입니다. 이것을 알고 공부하느냐 모르고 공부하냐에 따라서 공부의 높낮이가 이제 이게 수준이 높냐 안 높냐의 차이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제 알고 시작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이 전체의 틀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부하게 되면 계속 헷갈리게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 자질 개발을 해야 되고 내 실력을 높이기 위한 준비를 어떤 부분을 통해서 처리해야 될지를 고객은 원하고 묻고 있는데 상담하는 사람은 일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육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병약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전혀 매칭이 안 되는 해설 방법입니다. 내가 지금 인간 문제 때문에 괴롭고 힘들어서 상담을 받기를 원하는데 음양오행을 논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되듯이 이거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이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틀에 대한 이해가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듯이 먼저 천간부터 논을 하도록 할게요. 천간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그 이해를 바탕으로 일간의 특징까지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도울 거고요. 그 다음번에는 이제 지지를 넘어갑니다. 지지에서는 첫 번째 중요한 게 계절적인 특징이에요. 계절의 어떤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고 그 계절에 필요한 오행의 배합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지, 합충 변화에 따른 이해를 돕고 병약까지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학습 순서입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신민 선생님 그 전에 공부하셨던 내용 중에서 뭐 덕흠학당에서 공부하셨었나요?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덕흠학당 강의를 들으셨던 건 아니고요. 네네. 그러면은 이 전체적인 이해가 되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과목이 어떤 게 있고 우리가 그 과목, 그 과정에서 무엇을 이해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잘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 상생과 상극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 가지 여쭤보고 네네네네. 네, 아까 말씀하셨던 조후, 팔품, 지지, 병약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더 배워가야 할 건데 지금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거를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다 정리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그 매뉴얼 정리한 노트를 다시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제공받은 걸 바탕으로 이제 임상을 그대로 손으로 쓰면서 연습하시면 되세요. 첫 번째는 사주 뽑는 것부터 할 거예요. 사주 뽑는 연습.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사주 20개를 준비하자라고 한 게 이건 거고요. 그 다음에 갑자울주 병인종묘라고 하는 천간과 지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하기 위해서 육식갑자 필사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 두 개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이제 상생, 상극, 상생이 무엇인지 상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아까
이제 양을 설명하실 때요. 예. 음이 임수고 그다음에 양이 병화라고 하셨는데 플러스 네. 마이너스 할 때는 왜 반대로 쓰셨어요? 일부러 예. 반대로 들어. 예, 예. 뭐 이렇게 우리가 그 표현을 할 때 양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양음이라고 말을 안 하듯이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양이라고 표현을 했던 건데 우리 계절적으로는 이 춘하절이 먼저 이렇게 기준점을 잡으니까 춘하절은 양이 주관하기 때문이고요. 추동절은 음이 주관하기 때문에 병화를 왼쪽에다 쓰고 임수를 오른쪽에다 쓴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해가지고 예. 이게 바뀐 건 줄 알고. 바뀐 건 아니에요. 바뀐 건 아. 아닌 거고 양이라는 표현 우리나라는 남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북한에서 북남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자연스러운 표현인데 그렇게 표현한 것뿐인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시령이라고 하는 계절의 특징을 말씀드렸고 커리큘럼 말씀드렸고요. 음양오행의 탄생, 이게 10간 12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제 사주를 뽑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60갑자에 대해 설명드렸고 대운과 세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화와 조후, 팔품과 격, 일간 이것을 통해 우리는 사주를 볼 거고 사주 미션에 대해서 대운의 순행과 역행에 대해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상생, 상극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죠? 우리가 흔히 이제 사주 음양오행을 처음 시작하게 되면은 상생, 상극에 대한 개념 자체가 가장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됩니다. 그 전까지 글자 하나, 낱글자 하나는 움직이지 않잖아요. 간목만 있으면 간목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병화만 있으면은 만물이 태어나지 않아요. 병화가 토를 만나 개수를 이렇게 이끌고 임수가 토를 만나 정화를 이렇게 만들듯이 모든 것이 이렇게 서로가 배합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배합되고 만나는 모습을 상생과 상극이라고 하는데 상생은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순환을 뜻합니다. 그래서 상생의 의미는 서로 생하다라는 서로 낳을 생, 서로 생하다, 서로 돕다, 준비하다, 낳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상생이에요. 그러면 상생을 5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하면 첫 번째 수생목이라고 합니다. 수생목은 알매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목이 수의 생을 받은 것을 뜻하고 수가 목을 생한 것을 뜻해요. 선후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을 그냥 지금은 수생목이라고 할게요. 가정과 학교 또는 현장에서 삶에 필요한 실력을 배우고 익혀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수생목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모든 단계에서도 모든 과정에서도 이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라는 5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생목, 목생화를 보통 봄, 여름으로 연결되는 걸 뜻하고요. 화생토는 여름에서 가을로, 토생금은 이제 여름에서 가을의 기운을 뜻하고 금생수는 겨울에 해야 될 역할을 의미를 하는데 이건 계절적인 의미인 거고 그 계절적 의미를 더해서 이런 배우고 익히는 모습이 수생목이구나. 실력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수생목이구나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목생화라는 것은 배우고 익혔으니 이제 그 실력을 가지고 목생화, 사회에 나가는 모습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수생목이라고 해서 나무가 땅을 뚫고 올라와서 대궁을 그리고 가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올라왔듯이 잘 올라왔으면 목생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확장하고 확대하고 연대하는 그 경험을 통한 과정. 그래서 이것을 의미를 사회와 직장, 산업 현장에서 쌓은 실력을 발휘하고
생존 활동을 펼쳐나가는 모습이 목생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론적인 수생문, 목생화 이렇게만 아는 게 아니라 이것을 삶의 모습에 같이 빗대어서 연상하고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세 번째 상생인 화생토라는 것은 그것이 이 목생화 과정이 차곡차곡 쌓이고 숙련화되는 것을 뜻해요. 이것을 가치 상승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사회생활을 통해서 경험과 경력을 쭉 쌓고 타인의 삶을 살피는 지도력과 개인적 신문 가치를 그러니까 계속 경험 가치를 높이다 보니까 내가 실력도 더 완숙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어떤 책임자로서의 역할도 수행을 하게 되고 그런 리더로서의 발전해 나가는 모습과 같구나라고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목생화는 경험을 나가서 실제로 펼치는 모습이라면 화생토라는 것은 이것을 이제 계속 차곡차곡 누적시키면서 쌓아나간다. 가치를 점점 상승시킨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토생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격이 상승되는 과정과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가치가 올라갔으니까 더 높은 대우를 받아야겠죠. 경험과 경력을 잘 쌓았으니까 그것에 대한 인정도 받아야겠고요. 그래서 이것은 신분에 맞는 역할과 업무에 맞는 재능을 발휘해 실적도 높이고 가격도 상승시켜 간다. 이걸 우리가 가을의 기운이라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이 바로 실적도 높여고 가격도 상승되는 모습이 결실과 결과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열매가 좋은 열매가 됐고 가치 있는 열매가 됐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금생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진퇴 과정, 마무리한다, 수렴한다라는 뜻이 있는데 자신의 가치를 완성시켜서 이에 합당한 가격을 받는다. 가격을 높인 것과 가격을 받는 것은 다른 건 거죠. 완성된 모습과 같다. 금생수, 최고의 가치를 핵심화시켰으니 이제 이것을 전달할 수 있다. 그래서 금생수돼서 수생목으로 다시 또 연결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처음에 수생목은 태어난 거지만 금생수에서 수생목은 전수해준 모습과도 같게 되겠죠. 무에서 유냐, 유에서 다시 유냐, 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수생목이라는 것은 땅에서 태어난 거잖아요. 우리가 사람은 부모님으로부터 탄생하게 되는 건 거죠. 닭이 달걀 알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이거는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 전 세대에서 나를 낳아준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금이라는 것을 만드는 과정이 있죠. 이거는 목생화를 잘 해야 금이 만들어지죠. 내가 내 가치를 수생목 목생화를 통해서 나를 잘 성장시켜 놔야 여기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건 거죠. 그러면 이거는 남이 나를 탄생시킨 게 아니라 내가 나를 탄생시킨 건 거죠. 그러면 처음에 수생목은 태어난 거라면 두 번째 이 금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내가 낳은 모습과 같겠죠. 내가 출산시킨 모습과도 같듯이요. 이렇게 전체를 이해하는 기본 바탕이 상생이구나. 그래서 상생은 준비하는 것과 같고 돕는 것과 같고 서로 생하는 것과 같구나. 이것이 상생이고 그 상생의 뜻은 수생목이라는 알매 과정, 목생화라는 경험, 화생토라는 가치, 토생금이라고 하는 가격, 금생수라고 하는 그것을 다 나한테 수렴시키는 모습까지 이것을 상생의 기본 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극은 무엇이냐? 우리가 상생이라고 하는 것이 준비하는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면 계속 준비만 하면서 살 수 있나요? 우리가 경쟁도 하게 되죠. 상극은 이처럼 다른 사람과 만난다는 의미가 있어요. 상생은 내가 스스로 하는 모습이었죠. 내가 스스로 하는 모습은 경쟁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살면서 상극이라고 하는 경쟁, 만남, 상대를 뜻하는데
이 상극이라는 의미가 바로 경쟁하다, 취하다, 나가서 가져온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또 뺏긴다라는 의미도 여기 있겠죠. 상대하다, 공격하다, 당하다 이런 의미가 바로 상극입니다. 상대와 만나서 이렇게 대결을 하게 되는 모습과 같아요. 그러면 수극화, 토극수, 목극토, 화극금, 금극목 이게 상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이 순서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순서를 정해놓은 건 거예요. 뭐 수극화한 다음에 화극금, 금극목, 목극토 이렇게 이 끝말을 이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원래는 수극화, 토극수, 목극토, 화극금, 금극목이라고 그 순서를 이해하시면 나중에 적용하기도 훨씬 좋으세요. 그래서 이 순서를 정리한 거고요. 첫 번째는 수극화예요. 우리 처음에 두 음약이라는 기운이 생겼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병화는 개수, 습기를 만들고 임수는 정화, 조기를 만든다 라고 얘기를 했듯이 이 개수, 병화, 정화, 임수 이런 것들을 수극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표현으로는 수화, 기재, 수화가 잘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뜻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습득 과정을 거치는 자기 발견과 계획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목적은 수화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병화, 임수가 목적이 되고요. 그 습득 과정을 거치기 위한 계획, 준비 이런 것들이 바로 개수, 정화를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반대로 만날 수도 있겠죠. 임수병화로 만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화병화로 만날 수도 있고 정화개수로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변화가 발생하는데 그 변화의 오차를 하나씩 이해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수극화는 목적이다. 그거에 따른 준비다. 준비인 계획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토국수라는 것은 우리가 토라고 하는 거에 수가 같이 배합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라고 하는 변화에 무토라고 하는 인식,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인식하다, 접촉하다, 환경에 배합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변화와 환경 변화를 시대 변화에 맞춰서 개발한다, 인식한다라는 것이 토국수예요. 기토로는 자기 변화를 인식하는 거고 무토로는 환경 변화를 인식하는 모습과 같아요. 이것이 시대 변화에 맞춰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인식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자기 개발을 해나가는 모습과도 같죠. 그래서 내가 변화해야 되는구나 라는 인식이 있다면 기토, 환경이 변화하니까 이렇게 맞춰야 되는구나 라는 것은 무토, 그것이 수와 같이 만났을 때 이것이 인식, 시대 변화를 인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로는 목극토예요. 목극토라는 것은 나무가 땅을 뚫고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과도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자기계발이라고 얘기합니다. 실력을 만든다, 행하다. 그래서 자기 실력을 개발하다라는 뜻으로 목극토라고 의미를 하고요. 네 번째는 화극금입니다. 화극금이라는 것은 재련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그 뜨거운 불로 쇠라고 하는 금을 녹여가지고 계속 두드리고 찬물에 넣었다가 다시 달구고 하는 모습이 재련이잖아요. 그래서 뜨거운 물로 금을 녹여서 가치가 높은 상품을 만들듯이 우리가 가치를 높이기 위해 숙련, 숙달 과정을 거치는 모습이 바로 화극금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금극목이라는 것은 비효율적인 과정에서 그리고 그것을 교정하다라는 것을 뜻해요. 불필요한 것을 잘라낸다. 금극목, 금이라고 하는 이제 칼로 목이라고 하는 나무를 이렇게 쳐낸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나무를 잘라서 죽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불필요한 가지를 정리를 해서 본 나무가 잘 클 수 있도록 하는 과정과 같으니 이것을 우리는 교정하다, 실용화시키다라는 것으로 의미할 수 있어요. 보통 그래서 구조조정이라는 의미를 많이 쓰죠. 불필요한 잉여 시간,
이런 것들을 잉여 돈,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잘 정리를 해서 실용화시키는 과정이 바로 긍긍목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생이라고 하는 준비 능력과 상극이라고 하는 대외 관계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변화에 맞추는 모습과도 같은데요. 상극은 우리가 준비가 없이 상생이라는 준비가 없이 상극을 만나게 되면 지게 되겠죠. 하지만 상생이 있는데 상극을 만나지 않는다면 실력만 맞췄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모습과도 같겠죠. 이렇게 상생과 상극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상극은 경쟁하는 것인데 내가 취할 수도 있고 뺏길 수도 있다. 그 준비 능력을 보는 것은 상생이다. 상생이 돼서 상극을 하느냐 혹은 상극을 먼저 받고 난 다음에 부족함을 인지하고 다시 상생을 하느냐 이런 모습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상생과 상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이번 주 숙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 주 숙제는 필사는 60갑자 외우고 쓰기 매일매일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임상 대신에 사주 20개 모으기 20개에서 30개 처음엔 20개만 모으셔도 되세요. 일간별로 10개 그 다음에 지지, 팔품별로 8개 우리 팔품이라는 개념이 좀 낯설 수 있으니까 이 개념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팔품의 개념은 계절의 절기에 따른 구분을 뜻해요. 그래서 처음에 동지, 여기가 자죠. 동지 전과 동지 후 12월 24일쯤이 동짓날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12월이라고 해도 이 동지 전에는 개수가 아니라 해수예요. 그걸 이제 당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동지부터 이렇게 놓고 동지, 그 다음에 하지, 다시 동지. 이게 여기가 자죠. 자, 그 다음에 하지가 오. 지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동지가 자. 이게 이지, 동지와 하지를 구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분이 들어가요. 춘분과 추분을 뜻합니다. 춘분과 추분. 그래서 이것을 묘, 이것을 유 이렇게 나눠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2분 2지인 거예요. 2분 2지가 가장 큰 틀이에요. 2분 2지 중에 2지라는 것은 수화를 나누는 기준이에요. 이때부터 동지 임수가 이제 계수로 넘어가면서 병화의 기운이 이 부분이 이제 병화가 주관하는 시기인 거고 하지 5월 하지 이후부터 동지까지가 이제 임수가 주관하는 구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춘분 우리가 이제 춘분과 추분은 그 조습 습과 조를 나누는 것이 춘분과 추분의 기준점입니다. 그래서 자오 묘유 이게 기본 틀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하나씩 더 들어가게 되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립이라고 그래서 입춘이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에는 입하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입추, 그리고 여기에는 입동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요게 팔품이 이렇게 나뉘어지는 건 거예요. 첫 번째는 동지부터 입춘, 그 다음에 입춘부터 춘분, 그 다음에 춘분부터 입하, 그 다음에 입하부터 하지, 하지부터 입추, 입추부터 추분, 추분부터 입동, 입동부터 동지. 이렇게 8단계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8단계로 나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팔품이에요. 팔품이라는 것은 이 계절의 기간 안에 속했다. 그래서 동지부터 입춘까지를 자축월이라고 해요. 자축월. 그 다음에 입춘부터 추분까지를 인묘월, 춘분부터 입하를 묘진월, 4, 5월, 오미월, 신유월, 유술월, 해자월. 자, 이렇게 되니까 우리 천간 10개는 간목일간, 을목일간 이렇게 해가지고 10개를 뽑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자축월에 속하는 건지 인묘월에 속하는 건지 해서 이렇게 8개를 뽑을 수 있겠죠. 추가적으로 해서 10개 정도 뽑으면 다 들어가겠죠. 그래서 자축월생, 인묘월생, 묘진월생, 사오월생, 오미월생, 신유월생, 유술월생, 해자월생 이렇게 사주를 뽑아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다음이 자기소개하기를 카페에다가 남겨주시면 되는데 카페 이용하기 어려우신 분은 그냥 저에게 남겨주셔야 되고 혹은 단톡방에 공유해 주셔야 돼요. 제가 이 카페에다가 공유한 게 있어요. 우리 전기수들도 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들어갔냐면 지금 하는 일과 과거에 했던 일, 또 좋았던 일이나 힘들었던 일들, 뭐 개인적으로 잘하는 거나 혹은 못하는 거, 혹은 나한테 의미 있었던 사건이나 기억에 남는 일, 앞으로 하고 싶거나 이루고 싶은 게 그게 무엇인지를 한번 쭉 적어보시는 건데요. 제가 이것을 지난 기수 때 이미 적어가지고 우리 참가하시는 분들 다 썼었으니까 이번에는 박병욱 선생님과 신민님이 추가적으로 카페에다 남겨주시면 되는데 제가 카페 공유해서 한번 같이 읽어봐 드릴게요. 어떻게 했냐면요. 이게 지금 여기 방을 하나 제가 새로 만들어 드릴 건데요. 주식 자립발 미션. 여기 저희 미션 수행. 자기소개. 여기 최재호 해가지고 딱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 현재 하는 일, 과거에 했던 일, 좋았던 일, 힘들었던 일, 잘하는 거, 못하는 거, 또 앞으로 하고 싶은 거 이것을 이렇게 쭉 적어놨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렇게 한번 자기를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도 될 수 있고요. 이것을 적어놓은 다음에 우리가 3개월 후에 이 과정을 통해서 쭉 음양오행, 팔품, 조화와 조후, 병약, 지지합충변화, 육신의 상생식과 육신의 모양, 합 그리고 격구, 일간, 세운 이걸 통해 가지고 내가 이 적었던 것들을 내 사주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때 내가 좋아하는 일이 이런 게 있었고 내가 이러한 과거의 경험과 경력을 했었겠구나.
그래서 내가 힘들었었던 시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유추할 수도 있을 거고요. 병약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에 맞는 내용인 건지, 일간이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추구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앞으로 미래에 어떤 것을 하고 싶은 거지, 이런 것들이 실은 사주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은 내가 이래서 적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3개월 후에 돌아보는 계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미션 수행 부분에다가 자기소개글을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사주를 내가 3개월 동안 공부를 했더니 이 내용들이 이해가 된다면 저희가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돼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경험을 통해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생각하고 설명해 줄 수 있는 바탕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게 이번 주 미션입니다. 사주 뽑는 거는 다 아시죠? 대운과 세운도 아시고, 대운은 월에서 기준으로 해가지고 양남 음녀라고 얘기를 하죠. 월을 기준으로 이제 남자가 양간의 출생, 양년에 전 정사생이니까 남자가 음간의 출생해서 저는 그 역행을 하게 돼요. 순행을 안 하고. 그 대운의 기준은 월을 기준으로 출발을 합니다. 전 경술을 해서 역행을 하게 되니까 이 반대로 기유, 무신 이렇게 역행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 제가 만약에 뭐 병진년에 태어났다 그러면 순행을 하겠죠. 만약에 여자 여명일 경우에는 음간으로 태어날 순행을 하는 거고, 여자가 양간으로 양년도에 태어났으면은 그것은 역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양남음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대운의 순행이냐 역행이냐에 따라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순행한다라는 것은 순리를 따른다라는 의미인 거고요. 역행한다라는 것은 그 순리를 거스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순행한다라는 의미는 내가 지위를 추구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역행한다라는 대운의 의미는 내가 지위보다는 재물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부와 귀를 처음부터 추구하는 형태가 약간 달라지게 되는 것을 의미를 해요. 이게 대운의 순행과 역행의 의미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대운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까지 같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의미 적지 마세요. 의미 적지 마시고 그런 게 있다라고만 이해하시고, 제가 이 사주 임상 양식을 아까 보여드렸던 양식을 단톡방에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출력을 하셔서 일단은 이번 주에는 그 20개의 사주를 적고 대운을 적는 것까지, 그것을 일간별로 팔품별로 이 20개를 만들어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주까지 준비를 해놔 주시고, 그 다음에 깜지 쓰기, 빽빽이 쓰기, 육식갑자, 입에 달달달달달달 외워야 도사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앞으로의 3개월 과정 동안은 세워라 내워라 하는 공부가 아니라 핵심적으로 집중적으로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는 그냥 난 좀 천천히 하고 싶고 스트레스 받기 싫어, 그냥 뭐 한번 그냥 들어보는 건 거야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뭐 그게 또 나쁘지 않습니다. 그 본인의 자유니까요.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가더라. 15년이라는 세월을 동안 이루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정말 필요한 것은 저는 3개월 만에 필요한 것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참가하시는 분들은 이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하신다면 분명히 성과가 있을 거고, 제가 그 성과가 꼭 있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정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함께 나누려는 내용이고요. 아무래도 이 2시간, 그전에는 3시간 했었는데 너무 이렇게 길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빠르게 타이트하게 해가지고 2시간으로 묶어서 진행해 드리니까 그 녹화 영상 다시 보면서 한번 이해하시고, 앞으로 뭐 오늘은 크게 이해할 내용이 없더라도 다음 수업부터는 이 내용들을 계속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내용도 정리해드리고, 제가 오늘은
사주 임상 양식, 그리고 아까 상생 상극에 대해서 그 의미, 이런 것들은 문서로 같이 단톡방 통해서 공유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그럼 내일부터 아침에 그 요가 명상하는 거 참가하고 네. 그리고 오늘부터 60과자 그거 외우고 쓰는 거 네. 카페에 보니까 사진을 찍어서 올리셨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렇게 인증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인증하시면 됩니다. 내일부터 해주셔도 돼요. 내일부터가 1일로 시작을 할 거니까요. 아, 네.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이었고요. 오늘부터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가 이제 정식 카운트는 내일부터 할 거고요. 왜냐하면 내일부터 새벽 기상도 시작할 거기 때문입니다. 새벽 기상 주소는 지금 여기 들어왔던 주소 그대로 들어오시면 되세요. 그리고 제가 이 주소는 공지글에다가 올려놓을 거니까 카톡에 들어오셔서 위에 공지 버튼을 누르시면 이게 계속 고정돼 있으니까 여기 같이 그냥 누르시면은 들어오실 수 있어요. 앞으로 수업도 고정된 이 주소로 들어올 거고 새벽 기상도 이 주소로 들어오시면 되십니다. 내일부터 빽빽이 쓰기, 그 다음에 저거 사주 20개 모으는 거는 공유 아직 안 하셔도 되세요. 이번 주까지 다 모아 놓으시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새벽 기상하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박병옥 선생님, 이 마이크를 켜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한번. 저를 봐보세요. 화면을 봐주세요. 저를. 만약에 지금 핸드폰을 하고 계시면은 동그라미, 노트북이면은 X. 어떤 걸로 하고 있어요? 노트북으로 하고 계시군요. 그러면 마우스로 이렇게 커서 이 손가락을 움직여서 이 화면의 왼쪽 아래를 보면 하나는 비디오 모양이 예, 있고 들립니까? 예, 잘 예, 들려요.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예. 자, 혹시 궁금하셨던 부분 있으실까요? 아닙니다. 오늘은 뭐 그렇게 궁금한 거 없고 하여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그러면은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그 80년대 초반에 예. 단전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다 안 하다 물론 했는데 네. 최근에 그 2012년도에 어떤 분이 암으로부터 얻은 자유란 책을 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한테 가서 한 3년 배웠는데 기초를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 봄부터 기초를 누가 가르쳐 준다고 가서 배웠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동양학이 완전히 이게 미신처럼 여기잖아요. 근데 이제 동방대학원대학교라는 게 그 처음에 세운 분이 그 정상훈 총장님하고 제가 친했어요. 그래서 야, 이게 학문인데 그래서 동양학 중에서도 사주가 기본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한번 배우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최 사부님한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네. 박병호 선생님, 이렇게 내공이 이렇게 보통이 아니신 선생님이셨네. 말만 이렇게 뭐 번지르하게 하지 사실은 이제 제대로 이제 할 기회도 없었고 이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유,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도 새벽 기상 혹시 참가 가능하신가요? 하겠습니다. 예, 새벽 기상 하겠습니다. 너무 예. 좋습니다. 예. 저는 저도 이렇게 단전호흡 이런 부분 경험해 본 적이 있고요. 그리고 내단 수련을 그 김나필 교수님이랑 같이 해가지고 또 한동안 또 오랫동안 그 뭐 내단 수련도 쫓아다니기도 해보고 또 유명한 또 선생님 따라서 저희 풍수도 한 2년 열심히 또 따라다니기도 하고요. 호흡 수련도 뭐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수련으로는 윗바사나 명상을 바탕으로 수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가랑 명상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역학은 다른 데서 공부는 안 해봤어요. 저는 창광 선생님께만 계속 했던 거라서 그 내용을 잘 정리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주에 그 명리학개론 3권 혹시 있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잘 되셨네. 신민님도 있으세요? 예? 사실 거예요? 명리학개론 3권 준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거 필사 이번 주부터는 다음 주부터 필사할 거니까 이번 주에는 준비해 주시고 한번 쓱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그 내용이랑 저희가 진행하는 커리큘럼이랑 순서가 제가 좀 잘 맞춰가지고 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필사를 하면은 지금 수업을 같이 따라 하시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같이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박병호 선생님과 신민 선생님은 카페에 일단은 자기소개 먼저 한번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배웠던 걸 가지고 이렇게 한번 매칭을 한번 시켜볼 거예요. 그러면 되게 재미있어요. 한번 해보실 거고, 그리고 사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박종래 선생님이나 수련 선생님 뭐 궁금하신 거? 대추 선생님 옆에 같이 계시네. 네. 대추 선생님 아까 인사 안 하셨으니까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대추입니다. 공부는 뭐 한다고 하는데 맨날 돌머리라 하여튼 이번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카리스마가 넘치십니다. 잘 알겠습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이번에도 아주 재밌게 같이 힘을 합쳐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벽 기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뵙도록 하고요.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궁금하신 거는 단톡방에다가 혹은 개인 카톡으로 언제든지 주셔도 됩니다. 편안하게 궁금한 거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어요. 저희 성회사 들어가는 길입니다. 저는 상담하셨던 분이 양성 확진을 받으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안 들어간다고 이번 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예. 저는 아무 문제 없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마스크 쓰고 있었고 음료수도 안 마시고 그래서 제가 밀접 접촉자가 되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그 중대본에서 연락이 와서 혹시 모르니까 그 검사는 한번 받아보라라고 얘기해서 오늘 검사를 받을 예정이기는 해요. 근데 큰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이번 주에는 안 들어갔어요. 선생님 다음 주에 또 네.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